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미용실과 쇼핑몰 등은 제한적으로 실내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경우 주 가이드라인에 부합돼도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요. 내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 지역 미용실과 쇼핑몰이 일제히 실내 영업 재개에 돌입했습니다. 그간 주차장에서 제한적인 영업을 이어가던 지역 최대 쇼핑몰 사우스코스트 플라자도 5개월 반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도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25% 내에서 매장 내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무더위와 배수시설 문제를 겪던 미용업계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정부는 실내 영업 재개에 신중한 편입니다. 당초 오늘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이를 돌연 취소했고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영업 재개 여부는 각 카운티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LA 카운티는 주정부가 정한 4단계 가이드라인 중 가장 위험한 보라색 등급에 해당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캐서린 바조 위원장은 내일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과 실내 영업 재개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실내 영업 재개를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실제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5월 메모리얼 데이, 지난 7월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바이러스 재확산이 급격히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실내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제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공화민주 두 후보 간의 비방도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인데요. 한동안 꽤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 남은 2달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자택에 머물던 바이든 후보가 모처럼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펜실베니아를 방문해 최근 인종차별 시위가 격화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He can't stop the violence because for years he's fomented it. 바이든 후보의 공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피격 사건이 발생한 커노샤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리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오늘 연설은 청중 없이 진행됐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한 정치 웹사이트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던 6개 경합주에서 한 달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의 경우 8.4%포인트는 2.6%포인트로 줄었고 위스콘신은 6.4%포인트에서 3.5%포인트, 펜실베니아 7.4%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바이든 후보를 맹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리석은 정책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파괴됐고 뉴햄프셔는 4명 중 1명 이상이 직업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폭도와 무정부주의자, 약탈자보다 경찰을 더 탓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Just look at Joe Biden's supporters on the street screaming and shouting at bystanders with unhinged manic rage, right? You see it? It's crazy.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최근 공화당이 더 결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고 격차는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흑인 피격 사건이 발생한 커노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K-팝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가 K-팝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집계하는 빌보드 차트 핫 100에서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BTS를 정상에 올려놓은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횟수 결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빌보드 차트 핫 100는 비영어권 가수들이 뚫고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차트로 꼽힙니다. 지난 2012년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1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BTS가 지난 8월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로 경쾌한 분위기의 디스코팝 장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맞도록 멤버들이 처음으로 영어로 가사를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발매 직후부터 BTS 팬들의 큰 호응을 받은 다이너마이트는 각종 신기록을 휩쓸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로 데뷔했고 8일 연속으로 3위권을 지켰습니다.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팝 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자체 최고 순위인 싱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MTV 주관으로 진행된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달성한 BTS. 오늘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까지 오르며 다시 한번 K-팝 시장에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스티브 한 연방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승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3상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라도 승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안정성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한 FDA 국장은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3상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최고 책임자가 직접 승인 가능성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국장은 위험보다 이익이 클 때 승인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월 대선 이전에 백신 사용을 승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한 국장은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절차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3상 임상시험 전에 자체 개발한 백신을 승인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620만 명을 넘은 시점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찬성 여론도 있습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박사 등 미국 내 전염병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의 속성 개발은 자칫 최소한의 검증을 건너뛴 채 국민들을 상대로 모험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이 샌퍼난도 밸리 일대 노숙자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 단체인 그라나다 힐스 로터리 클럽과 비영리 노숙자 선교 단체 마이 파더스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합니다. 또 남가주 게스 컴퍼니도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5,000를 후원했습니다. 앞으로 월 2회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와 위생용품, 메시지 등이 담긴 도시락 키트가 전달되며 시의원 사무실 측은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싶은 개인과 단체의 연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느려진 뉴저지주에서는 이르면 오는 금요일부터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저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지됐던 뉴저지 식당 실내 영업이 오는 금요일부터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식당 수용 인원 25%만 허용되고 테이블 인원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며 음료와 음식 등을 이동하거나 서서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사후적 거리 두기 등의 안전 지침은 계속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없이 실내 출입할 수 없으며 식사 전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식당 업주들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 하며 에어컨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의 한 식당 주인인 앤서니 데이비시는 필 머피 주지사의 실내 영업 재개 발표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었고 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셸 시커카 뉴저지 상업협회 회장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의 식당 실내 영업 재개 발표가 이미 실행됐어야 했다며 유감스러움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